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하고 또 길러준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찔러 살해하고 최근 일어난 이 두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 관련해서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셨던 박인숙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잇따라 일어난 20대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로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론이, 특히 언론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실제로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여론이 이렇게 주목함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조금 원래 현상보다는 더 확대 해석이 되고 전체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보도를 좀 하는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또 시민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경찰청 자료가 발표됐는데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통계를 보고 좀 놀랍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촉법소년 통계가 잡히지 않는 문제로 저희가 2차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좀 공식적인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좀 국가기관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때 네.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 2018년 이후에는 공식적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통계는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범죄 통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내 대표적인 것이 그 대검찰청 범죄 분석이라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분명히 2017년까지는 그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통계와 지금 어저께 경찰청이 제시한 통계는 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통계가 어떤 것을 근거해서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17년까지는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네. 대검찰청 네. 주제로. 그 통계로 봤을 때는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어쨌든 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증가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증가하지 네, 않았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증가한 상황은 아닌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면서 사실 촉법소년 연령대 문제는 이번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청소년 범죄가 나올 때마다 사실 거론됐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 연령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이거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동 청소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년법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알고 계신 분이 극소수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론이 소년법 폐지라던가 형사 미성년자 그 연령을 1살 낮춰야 된다던가라는 것에 동의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과연 이 소년법이 어떤 법인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치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과연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일본 변호사들도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는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잘 모르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낮추고자 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는 어쨌든 이 범죄가 줄어들길 바라는 목적으로 그런 희망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연령대가 낮춰지더라도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경찰청이 이렇게 발표한 통계처럼 이런 통계를 좀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서 그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것이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고 촉법 소년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계속 보도가 되다 보니까 느낌상으로 이게 정말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만으로 이 제도 자체에 개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정말 철저한 데이터, 증거에 기반하여 정말 이것이 현재 정말 이 성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촉법 소년들이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 또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증가하는 것이다라고 그냥 체감상 느껴지는 건데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정말 궁극적인 원인, 이유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조금 만약에 정말 이렇게 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여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촉법 소년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거를 주위에서 그냥 전원으로 듣는 것만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만났던 촉법 소년 중에 누구도 나는 촉법이니까 나 처벌하려면 왜냐면 촉법도 분명히 처벌을 받거든요. 네. 지금은 제가 최근에 들은 JTBC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긴급 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실제로 촉법이 범죄가 발생하자마자 소년분리심사원에 저희는 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시키기도 하기 네.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형사처벌이냐 아니면 소년법상의 처분이냐가 다른 것인데요. 그것이 절대 처벌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금되고 그 안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어느 소년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왜 재범률이 높은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재범률이 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소년법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소년의 품행 교정, 두 번째는 환경 조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품행 교정을 위해서도 과연 그 아이들을 저희가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 잘 인권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소년원을 7년가량 정말 자주 매주 방문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을 우리 그 청소년들을 봤을 때는 네. 정말 자기가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권적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 이런 걸 갖고 자기는 다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가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에 나왔을 때는 어떤 것도 변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잘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친 사상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소년법상 정말 큰 비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보호가 안 되는 경우 소년원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다시 나왔을 때 그 가정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뭔가가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어떤 시스템도 지금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환경에 다시 나와서 그건 아이들이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재비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을수록 사실 촉법 소년 연령대를 낮추는 걸 논의하기 전에 어떻게 환경을 더 구성해야 되는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박인숙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